네, 북한이 당 창건일을 맞아 또다시 도발을 단행하지 않을지 우려가 일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와 군은 사실상 비상 상황 속에 북한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최근 북한과 관련된 이슈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일단 오늘이 북한의 노동당 창건일 71주년 되는 날이라고요? 그렇죠. 이게 네.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1945년 10월 10일에 북한에서 이제 노동당이 만들어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지난해 70주년 때는 중국의 류인산 정치국 상무위원도 오고 김일성 광장에서 커다란 퍼레이드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아마 올해는 꺾어지는 해가 아니기 때문에 뭐 정치적 이벤트는 없고 다만 이 무력 도발, 뭐 장거리 로켓 발사나 핵실험 같은 이런 것을 할 가능성은 대단히 높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꺾어지는 해라는 건 이제 5년, 10년 단위가 그렇죠. 아니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대규모 퍼레이드 같은 거는 없었겠지만, 예. 그럼 아직도 북한이 오늘 이제 9시를 넘기고 있는데 보통은 이제 새벽 시간에 뭐 미사일 발사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아직도 가능성은 남아 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뭐 항상 핵실험이나 이 장거리 발사가 9시 전후에서 진행이 됐는데 지난 9월 9일 북한이 제 5차 핵실험 때 9월 9일 9시에 5차 핵실험을 터뜨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올해는 아마 이번엔 아마 10월 10일 10시에 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예측을 하는데 10시가 지나봐야 과연 북한이 6차 핵실험만 할지 또 ICBM만 쏠지 그건 시간이 조금 더 지나봐야 그 정황이 드러날 것 같습니다. 예, 아직 그러면 뭐 1시간 정도 더 남아 있기 때문에 북한이 뭐 도발을 할지 안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군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도발 징후가 좀 포착된 곳도 있었죠. 어떤 움직임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ICBM 그 발사대가 설치된 곳에서는 예년과 다르게 뭔가 자꾸 위장막을 쳐놓고 그 안에서 작업이 진행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뭔가 엔진 조립이나 또 연료 주입이나 이런 것들을 공개적으로 하지 않고 숨어서 하고 있다. 이것은 아마 북한이 지금 B1B가 날라와서 뭐 한반도 상공을 돌아다닌다고 하면서 상당히 공포심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혹시나 뭔가 그 서지컬 스트라이크는 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에서 은폐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예. 특히 북한이 이제 아마 이번 10월 10일에 ICBM을 쏘아 올릴 수밖에 없는 것은 북한이 지난 2012년에 우주개발 5개년 계획을 발표했는데 바로 올해가 그 5개년 계획이 끝나는 해입니다. 아하.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 핵탄두를 실어서 적어도 10,000km 이상을 날려보내가지고 미국, 아메리카 대륙까지 날려보내는 걸 선언해야만 우주개발 5개년 계획이 성공했다. 이렇게 이제 호언장담할 수 있기 때문에 10,000km 가량. 그렇죠. 예. 그 정치적인 계기가 또 10월 10일 지나면은 북한에는 크게 무슨 정치적으로 기념할 만한 날이 없다 보니까 예. 이번 10월 10일 노동당 창당 71주년에 그걸 단행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전망이 되는 것입니다. 예. 자, 최근에 그렇지 않아도 노동신문 보면 뭐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우주 정복에 활로를 열어가겠다. 그게 결국은 뭐 그들이 말하는 로켓이지만 뭐 위성을 쏜다고 하지만 결국은 날아가는 추진체 미사일을 어디까지 날리느냐 여기에 이제 관심을 끌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점입니다. 지난달에 직접 김정은이 바로 이 철산군 동창리에 가서 새로 개발한 그 초고속 엔진을 또 실험하는 걸 직접 관찰했고 그렇죠. 그것이 또 성공했다고 크게 호언장담했습니다. 따라서 이제 뭐 그냥 쏘아 올리기만 하면 되는데 뭐 어떤 북한이 이제 뭐 유엔 제재에 신경 쓴다든지 이런 단계는 넘어섰다 보니까 북한은 거의 뭐 이 ICBM이나 핵실험에서 이제 자기네 식대로 마이웨이 길을 가겠다 이런 상태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 핵실험이 가능성이 있을까요? 만약에 한다면 미사일 쪽일까요? 아무래도 미사일 쪽이 네, 미사일 쪽에 더 무게를 두는데 핵실험은 뭐 또 여러 가지 그 38로스에서 징후가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예. 지난 5차 핵실험에서는 2차 갱도가 아닌 다른 쪽에서 자동차가 드나들었고 작업이 진행되는 곳이 목격이 됐는데 아마 ICBM이 가장 그 우선이겠지만 그다음엔 6차 핵실험도 동시에 할 수 있고 또 한 가지 더 한다면 이제 원산 지역에 지금 무수단을 발사할 수 있는 KN-08 그 트럭이 움직였다는 게 아마 감지된 모양입니다. 예. 그래서 이 세 군데서 아마 동시다발적으로 한번 무력 시위를 거창하게 벌릴 이런 가능성도 우리가 점쳐봐야 할 것입니다. 예. 자, 그러면 이 핵인지 미사일인지 아직 뭐 북한의 도발이 어떤 형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북한 핵 문제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로 북한이 1차 핵실험을 한 지 벌써 10년이 됐다고 합니다.
그동안 북한의 핵무기 개발 수준 어디까지 와 있을까요? 앞으로 2020년 정도 되면 100개까지 갖는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관련 리포트 보시고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의 싱크탱크 랜드 연구소가 차기 행정부가 직면한 5대 위협을 경고하면서 북핵 문제를 가장 먼저 거론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2020년까지 핵무기를 50에서 100개 보유하게 될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현재 북한이 최대 21개의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재료를 가졌다는 자료를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또 2020에서 25년 사이 핵탄두 미사일을 실전 배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 형태도 장거리와 이동식, 잠수함 발사 미사일 등으로 다양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같은 전망에 대해 국내 한 전문가는 북한에 새로운 핵시설이 있다는 주장이 사실이라면 2020년까지 핵무기 50개 보유는 가능하다고 관측했습니다. 랜드 연구소는 북한이 5년 뒤면 미국의 전쟁 수행 계획을 무력화할 만한 핵 전력을 확보할 것이라며 차기 행정부의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우선 미국이 어느 선까지 북핵을 용인할 것인지, 그 전에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의 핵우산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 한국과 일본에서 거론되는 핵무장론에 대한 대응책도 제기했습니다. 미국 조야에서이처럼 북한 핵 위협이 부각하고 대선 전국에서도 주요 이슈로 등장하면서 차기 정부의 정책 방향이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김희준입니다. 네, 그동안 북한의 핵은 소형화, 경량화 이런 얘기를 나오다가 이제는 정밀 타격에 몇 개까지 만들 수 있다. 몇 년도 되면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 북한을 사실상 이제는 핵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건 인정을 해줘야 될 것 같고 그렇다면 어떻게 보십니까? 북한의 핵의 능력, 핵 개발 능력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 겁니까? 네, 지난 2006년 아닌 게 아니라 제1차 핵실험할 때 북한의 그 핵 능력은 겨우 1킬로톤에 불과했습니다. 네. 우리가 히로시마에 떨어진 게 한 10킬로톤이 훨씬 넘는데 겨우 1킬로톤의 실험을 시작한 게 북한이 지금 10년 만에 소형화, 경량화 단계에 들어갔고 수소폭탄 말까지 북한은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볼 때 아마 북한이 플루토늄 보유 능력이나 또 우라늄탄 농축 능력이나 볼 때 적어도 2010년 앞으로 4년 후에 50개 내지 100개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은 전혀 틀린 말이 아니고 예. 미사일 발사 능력이나 이런 걸 볼 때도 SLBM도 적어도 앞으로 2년 안에는 이게 무기화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우리의 사드를 무력화시키는 이런 단계까지 오고 있기 때문에 북한을 어떻게 말하자면 결단력 있게 응징하거나 제재하지 않으면은 적어도 우리는 앞으로 한 3, 4년 후면은 완전히 북한과 핵물 무장한 북한과 대치해야 되는 완전히 군사적 열세를 면치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인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대응은 지난 10년간 그럼 우리는 그냥 지켜만 보고 있었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각종 제재를 했습니다. 경제적인 제재, 유엔 통해서 결의문도 하고요. 하지만 실효가 없다는 게 지금까지 이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두 가지 좀 강경 대응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도 핵을 가져야 된다. 네. 이건 사실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거고요. 두 번째는 북한이 핵 공격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그러니까 우리라는 건 여기서 한미를 말하는 거죠. 한국과 미국이 먼저 선제 타격하자. 지금 선제 타격론이 워싱턴 정가에서는 점점 힘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5년, 10년간 우리 뭐 하고 있었느냐. 북한 5차 핵실험까지. 그러면 이제는 먼저 공격을 해버리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가능합니까? 어떻게 보세요? 저도 후자 쪽이 더 현실 가능성이 있고 특히 그 좀 고무적인 것은 중국 공산당, 중국의 학자들이 미국에 가서도 김정은 재고나 그런 선제 타격도 자신들은 크게 반대하지 않는다. 이런 예. 이제 주장을 펴는 건데 물론 그것이 중국 공산당 지도부의 의지와는 크게 다르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예. 문제는 중국 그 대학의 칭화대나 이 모든 대학 교수들은 다 공산당원들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주장을 또 어떻게 보면 조금 호감적으로 받아들인다면은 이제 지적하신 후자 쪽 김정은을 제거한다든지 선제 응징 공격을 해서 핵시설들을 다 드러낸다든지 이런 방법이 더 현실성이 있지 이제 와서 북한도 죽었다고 말하는 그 육자회담이니 뭐니 이런 외교적 수단을 통해서 북한의 김정은의 손에서 핵을 빼앗아낸다. 이것은 전혀 타당성이 없는 얘기라고 생각됩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 선제 타격을 우리가 한다면 정말 정확하고
빠른 순간에 해야 되지 이게 자칫 알려지게 된다든가 또는 늦게 한다든가 잘못 쐈다든가 이러면 북한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고 이러면 정말 자칫 남북 간의 전면전으로 치러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과연 선제 타격이 실패했을 경우를 생각한다면 정말 상상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바로 북한이 그래서 이제 SLBM을 개발하고 무수단을 신경 쓰는 거 아닙니까? 이 무수단 미사일은 어느 한 기지에서 쏘는 게 아니라 이동 발사대 차량을 싣고 그냥 뭐 고속도로 갱도니 이런 데 숨어 있다 나와서 갑자기 발사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의 위성 장치로 추적한다는 것도 그렇게 과학적으로 딱 들어맞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지금 이동식 발사대는 북한에 적어도 40여 대 이상이 있고 예. 북한이 지금 한 15발 정도의 핵폭탄을 경량화했다 이런 그 추측들이 있는 가운데 아닌 게 아니라 정밀 타격을 하려면 이 모두를 해야 되는데 북한이 이런 그 이동 발사대를 뭐 평안북도 숙천에서도 쏘고 또 저 자강도 희천에서도 쏘고 예. 심지어는 황해남도 태탄에까지 와서 이걸 발사 실험을 한단 말이죠. 예, 또 SLBM도 지금 준비하고 그렇죠. 잠수함도 있고. 예, SLBM 잠수함이 3,000톤급이 빨리 완성이 돼서 1, 2년 안에 된다면은 이것도 또 우리에게는 그렇죠. 아주 저 바다 어디서 쏠 줄 모르는 거고. 예, 완전한 비대칭 북한의 전력이기 때문에 과연 어떤 것이 지금 좋고한지는 우리가 빨리 결단을 하고 행동에 돌입하지 않으면 우리의 어떤 군사적인 이런 열세 이걸 극복하기가 영원히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그리고 잠시 지적했던 중국의 태도가 그래도 애매모호할 때 그렇죠. 미국 정부가 북한을 선제 타격했을 때 중국이 핵시설만 타격한다는 조건에는 우리도 묵인하겠다. 이런 예, 입장만 나온다면 그렇죠. 정말 그게 아주 가능한 얘기인데. 고무적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잘 이용하고 그것도 시진핑 정권 때나 그게 가능하지 또 다른 지도자가 올라서면 또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면에서 미국이나 우리가 중국이 호흡이 맞는다는 것은 천만 다행인 일이라고 봅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제재는 또 제재대로 해야 됩니다. 이 제재를 주도하고 있는 분이 인물이 서멘사 파워 유엔 주재 미국 대사인데요. 어제 판문점을 찾았습니다. 화면 저희들이 준비돼 있죠. 이 판문점을 찾는 일이 상당히 이례적인 행보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분단 상황도 지켜보고 실제로 어떤 일이 지켜지고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지금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이 얘기를 짚고 넘어가도록 하죠.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모든 도구를 쓰겠다. 모든 도구. 이 모든 도구에 지금까지 포함되지 않은 어떤 도구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뭐가 있을까요? 글쎄 제가 볼 때는 아마 외교적 도구가 아닌 물리적 도구를 쓰겠다 이런 말로 해석해도 무방하지 않겠는가. 아하. 그래서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어떤 그 응징 능력을 발휘해서 핵시설들을 도려낸다든지 핵 개발 능력을 완전히 무산시키는 또는 뭐 SLBM 기지까지도 할 수 있고 심지어는 김정은까지도 참수할 수 있다. 예. 김정은까지도 이런 것이 아마 저 파워 대사가 말하는 모든 수단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근데 아마 저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건 6.25 전쟁 발발 전에 미국의 국무성 관리인 덜레스가 전선을 시찰하고 돌아가서 이제 그 후에 그 사람은 한국 전쟁도 일어났고 그 후에 국무장관까지 했지만 덜레스요. 예. 덜레스 예. 아마 북한이 오늘날 북침을 말할 때 가장 많이 쓰는 사진이 그 덜레스의 전선 시찰입니다. 근데 저 파워 대사가 지금 전선을 시찰하는 걸 보니까 남자에서 여자로만 바뀐 거 내놓고 똑같은 모습이 연출되는데 북한이 저걸 어떻게 또 곡해하고 악용을 할지. 악용할지 상당히 좀 우려가 높습니다. 그렇죠. 뭐 미군이 우리를 곧 침략할 곧 것 침략할 같다.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선정을 하는 데는 저 사진을 써먹을 수도 있다는 예, 거군요. 예, 예. 알겠습니다.